네, 반갑습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상강입니다. 서리가 내리는 날이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좀 움츠러지기 십상인데, 자, 움츠러진 그런 몸을 또는 마음을 쫙 펴드릴 수 있도록 종목 진단 화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이트론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요, SK텔레콤과 대형 포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은 휴마시스와 카카오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휴마시스부터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는 일단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유가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진단키트 1295억 원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을 맺었다. 자, 일단 셀트리온하고 이 항원 진단키트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뭐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다. 뭐 지금 시가총액이 5,800억 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상한가 가서 5,800억이잖아요. 한 5천억 정도 됐었던 기업인데, 1295억이면은 시총 대비해서 상당한 수준의 그런 포인트고요. 지금 최근에 연 매출액이 457억 원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28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일단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수그러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출에 대한 계약이 일단은 성사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년도 매출보다도 뭐 훨씬 더 성장한 그런 매출력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 되겠죠. 회사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 30%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고요. 유보율은 1890%. 자, 이 정도면은 돈도 많은 회사. 네, 그죠? 현금 빵빵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개선율도 꾸준하고요. ROE는 66%인데, 지금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1,000원대에 불과하던 종목이 17,000원, 거의 10배 넘게 올라갔는데, 자, 이 종목이 과연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전년도 매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CDN 같은 경우는 왜 안 좋게 봤느냐면, 전년도 매출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적의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점점점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실적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상한가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뭐 지금 현재 이 상한가에 대한 포지션이 워낙 강하게 나타났어요. 뭐 거래량 별로 없이 그냥 바로 문 닫아버리는 모습이죠. 이게 장 막판에 일어난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2시 정도에 나타나면서 거래량 빵 터지고 바로 상한가 하기 전에는 한 10% 정도 올라갔었던 모습이었는데, 그냥 바로 문 닫아버리고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네,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추가 상승이 뭐 점상에 나가도 괜찮고, 점상에 나가지 않는다라면 일단 갭 상승으로 진행이 되면 좋습니다. 자, 지금 매물대 같은 경우는 25,000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갭 상승한 이후에 물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물량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추가 상승이 무조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은 25,000원이니까 현재 17,000원 대비 25,000원이면 제법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면 추가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좀 버텨주는 모습,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추가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저항대는 25,000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강력한 전략이겠죠. 그리고 신규 접근은 어차피 상한가 종목들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뭐 상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결코 좋은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권장해 드리진 않고요. 일단 갭상승 이후에 물량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면 그 시점에 매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 일단 갭상승 이후에 적어도 15%대 이상 상승률만 유지해 준다라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저 위쪽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갭상승 이후에도 추가 상승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대로 가져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카카오 말씀드려 봅니다. 카카오 한번 볼 건데요. 주가 수준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단기 상승 이후에 저항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골드크로스 이후에 주가 단기 상승, 그 다음에 저항대에 들어오면서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정도 내용인데,
지금 뭐 카카오페이의 상장을 또 앞두고 있기도 하죠. 11월 3일 날 상장하는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뭐 지금 정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부담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내렸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공매도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다라면 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부분이 지금 수급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도를 치고 있었던 그 공매도 시점에서 지금 서서히 저점에서부터 환매해 나가는 모습 거의 다 확보가 된 듯한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를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단기적 포지션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 저항대를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포인트가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 같은데,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13만 5천 원에 대한 저항이 가장 좀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자리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부분은요, 13만 5천 원을 넘어서서 다시 전고점대 15만 원대까지 돌파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약간의 조정 국면, 그 다음에 공매도가 나왔었던 부분들 참고해 본다라면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기 상승은 가능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의 포지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장 시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 접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진단을 드릴 때 단기 상승 예상되니까 요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건 괜찮겠다, 이 말씀 드렸었죠. 한 10% 남짓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시는 거 별로 권장해 드리지 않고요. 하지만 아직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트론 한번 볼게요. 이트론 넘어가면, 이트론의 주가는 최근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쭉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같은 부분으로 연결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는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은 많지 않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만,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좀 털어내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미 주가가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단기 상승은 한 600원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골든크로스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상승한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 글쎄요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계속 들어가시는 게 어떻게 생각됩니다. 백신 쪽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은 약간 애매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반등시 매도 의견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당연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봐야 되겠죠. 자, 요 종목 지금 그 오징어 게임을 뛰어넘는 그런 뭐 콘텐츠라고 봐야 되겠죠. 마이네임이라는 그 콘텐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오징어 게임의 그 후속 효과, 후광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도 살펴보시면 주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실적 같은 부분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사채 발행이라거나 아니면 유상증자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면 약간은 조금 좀 답답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흥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있어요. 그러면 흥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얻어들이는 수익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주가 상승 이후에 주가가 살짝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SL 바이오닉스라는 이 기업이
지금 이 산타클로스의 지분을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SL 바이오닉스라는 기업이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현금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내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29일날 매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많은 그런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물량이 지금 114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29일날 매도할 예정이라고 하고 장내 매도할 것이다. 그러면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표시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일단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물량을 다 받아줄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팔아먹기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물량이 나오게 되면 과연 그 물량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겠는가라는 생각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콘텐츠의 인기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는 재미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 상황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물량에 대한 그런 압박 그 부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 일단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를 좀 생각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도 조금 변동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더 위쪽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매도에 대한 그런 포지션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4.7%나 올라왔는데 분할 전에 일단은 매수하자라는 그런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회사 가치는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통신주와 비교했을 때 좀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물론 뭐 배당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업이 이제 분할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분할이 된 회사까지도 주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분할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 가격대가 또는 이제 기업 가치가 거래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을 16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신설법인이 SK스퀘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12조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 28조 원인데 지금 시총은 22조 원 아니냐?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싸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매수해 놓게 되면 내가 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통신주 쪽에서 또는 배당 관련한 부분에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지션은 일단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분할 전에 단순 계산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모양새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시총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의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본다라면 지금은 가격이 싸니까 매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요. 이게 26일부터 한 달간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6일날 이제 두 개가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는데 요 정도라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25일 하루 남았네요.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다면 주가가 너무 뛴다라면 따라가기 어렵겠습니다만 뭐 조금 내려가는 수준이라면 접근해 놓고 종목 두 개로 나온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분할 대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수하고 나서 이제 뭐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 기업의 가치만 놓고 봐서는 접근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글쎄요, 공격적인 투자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대형 포장 보겠습니다. 골판지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뛰었었는데요.
장 초반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2%대 마무리가 됐는데, 골판지 가격이 인상된다. 뭐 긍정적이긴 하죠. 일단 뭐 상자, 골판지 이런 쪽을 뭐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가격을 한 10% 정도 올리자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택배라든지 운송업체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인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과연 기업들이 이런 가격 인상안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0% 올리게 되면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수익성 기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지, 또 인상안이 또 10% 했으면은 조정이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7, 8%대 마무리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될 수 있겠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 포장에겐 좋은 소식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온 부분도 좀 있었고, 거래량이 좀 터지는 부분들, 위쪽 라인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얘기겠죠. 이게 코로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물려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3,000원대 진입하면서 이 거래량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갈 때 많이 올랐다가 꼬리 달고 내려와서 다시 상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적금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일단 당장은 이제 골판지 가격에 대한 인상안에 대한 기대감이지만 이것이 당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뭐 연말쯤에나, 그죠? 연말쯤에나 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또 얘기가 스물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해서 당장 수익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래서 총 6종목입니다. 이트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SK텔레콤, 대형포장, 슈마시스, 카카오까지 진단해 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